서봉국 YTN 스포츠부 기자 김대길 축구 해설위원 앵커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2대0으로 꺾어 승리다. 16강 진출은 무산됐지만 선수들이 보여준 땀과 열정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 월드컵 역사에 남을 경기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봉국 YTN 스포츠부 기자, 그리고 김대길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국과 독일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기자 흔히들 하는 말. 씀이지만 공은 둥글고 월드컵은 이변의 무대다 그렇게 말. 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공은 둥글고 월드컵은 변의 무대다. 하나하나 잠시 뒤에 질문 드리고요. 한마 뒤로 정리한다면요. 인터뷰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번 독일 월드컵 비록 16강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 월드컵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역사를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그 전이 경기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자 보셨겠지만 1차전 스웨덴전에서는 우리 대표팀이 조금 소극적인 경기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경기도 못해보고 패배를 하고 말았죠. 2차전 멕시코에는 조금 다른 진영을 들고 나왔는데 지기는 했지만 적극적인 공격 등으로 경기 내용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를 골로 분위기도 좋아졌죠. 3차전에서는 우선 2차전 실수로 부담이 맞을 장현수 선수, 중앙 수비를 맡았던 장현수 선수 대신 이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돌렸고요. 대신에 김영선 선수를 중앙 수비 조합으로 내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수들의 포백 수비가 상당히 좋았고 적인 압박과 함께 미드필드 그리고 공격수가 수비에 하면서 수비수 부담을 덜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도 2차전에서도 이런 수비 형태를 내세웠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김 위원님 눈에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인터뷰 우리 한국 축구,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의 색깔은 과연 뭐였을까? 모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기동력, 압박, 투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스웨덴 전 경기는 그게 안 나왔어요. 두 번째 멕시코전 경기 때는 그게 조금 보였어요. 세 번째 마지막 독일전에서는 완전히 색깔을 찾았다. 이런 것이 마지막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 골 장면을 지금부터 분석을 하면서 더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 이른바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죠. 후반 45분도 지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코너킥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요. 보시죠.
우리 손흥민 선수인가요? 잘 찾았는데 뒤로 빠졌어요. 그런데 바로 김현권 선수가 저렇게 차서 넣었습니다. 좋아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 부심 보십시오.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2 부심. 오프사이드라고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세. 밀하게 펼쳐졌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지금 김현권 선수의 위치는 오프사이드는 맞았어요. 그런데 볼의 패스가 우리 선수의 발에 의해서 갔느냐 안 넣으면 독일 선수에 의해서 굴절돼서 갔느냐 이 차이였는 사실 제2 부심도 보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판독이 이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선수의 패스가 아니었어요. 독일 선수의 발에 맞고 굴절돼서 또 굴절 된 게 우리 김현권 선수에게 행운 있게 간 건데 그건 오프사이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비디오 판독이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요. 이 장면을 봤을 때는 과학의 정확성 입증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비디오 판독 가지고 페널티킥 가지고 진 경기 보면 좀 억울한 적도 있었는데 어제는 비디오 판독 경기가 제대로 인터뷰 제대로 썼습니다. 앵커 제대로 썼습니다. 그 두 번째 골 손흥민 선수의 골인데요. 이번에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어요. 이기고 있는데 마음이 급해진 독일 하얀옷 입은 선수 보이시죠? 골키퍼입니다. 기자 저 선수가 주세종 선수인데요. 상대 골키퍼 노이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앞으로 넣어줬고 손흥민 선수가 가볍게 성공을 했습니다. 앵커 노이어는 왜 우리 측까지 왔습니까? 인터뷰 독일 골키퍼 장에서는 어차피 한 골을 지고 있고 독일은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으니까 자기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겠죠. 골키퍼는 올리버 칸 등 전통적으로 명수훈장에 많이 나오는 독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훌륭한 골키퍼입니다. 제 새벽 경기에서 보듯이 종종 골문을 비우고 최종 수비 수 역할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쐐기골의 빌미가 외신은 우리나라 골키퍼 조현우에게 가장 높은 평점을 매긴 대신에 노이어에게는 가장 낮은 평점을 매겼습니다. 앵커 저 경기장 저 순간에는 정말 세계 랭킹 1위 독일이 굴욕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뷰 전의를 상실한 상황이었죠. 1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독일은 반드시 우리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노이어 골키퍼도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서 우리의 수비를 무너뜨려야 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무리한 도전이었죠. 손흥민 선수 또 워낙 빠르고 저 볼을 보십시오. 한 20m죠. 볼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를 추격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도 아마 월드컵 역사에
자주 리뷰가 될 수 있는 그 장면일 것 같습니다. 세계 1위가 무너져도 어떻게 골키퍼까지 나와서 저렇게 허둥지둥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정말 가볍게 우리는 툭 차서 넣는 여유를 보이는 독일을 이긴 유일한 아시아 국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월드컵 본선 메이저 대회에 나갈 기회가 아시아권 대륙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또 월드컵 무대에도 거의 보면 유럽, 남미가 양분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대륙에서 우승컵 가져간다는 건 볼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상황이고, 또 독일이 그동안 평가를 받았을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팀이라고 생각해 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독일은 예외다. 이건 대체 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날 경기를 보니까 독일이 야말로 완전히 녹이 쓴 전의를 상실한 그런 팀의 역할 이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그렇죠. 그리고 월드컵 선이라는 게 원래 잘하는 팀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16강이라도 가야 되는 팀은 긴장해 있고 수들이 무척 위축이 돼 있는데 그런 심리적 압박을 우리가 이겨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주 큰 결과물 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스웨덴전, 멕시코전 끝나면서 우리 대표팀에 대한 질책성 언론 보도, 댓글 이런 건 선수들이나 코치 스태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비록 신체적 부상이 아니라 심리적 부상을 당해서 거의 실신 상태까지 갔었을 텐데 그걸 극복하고 세계 랭킹 1위. 나는 독일을 이겨내서 극복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앵커. 저는 어제 사실 저도 이 경기를 봤는데요. 1대 0이었다가 2대 0 되니까 우리 넣으면 16강 가는 거야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멕시코가 스웨덴한테 졌잖아요. 이러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기자. 사실 우리 대표팀의 16강 대전제 는 멕시코가 반드시 스웨덴을 잡아야 된다는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일단 스웨덴이 워낙 좋은 경기를 보이면서 멕시코의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는 물 건너간 셈이 됐고요. 사실 후반에 멕시코가 잇따라 실점하면서 우리나라가 독일에 지면 16강이 좌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추가 시간에 극적으로 2골을 넣으면 우리가 독일을 잡았고요. 멕시코는 결국 0대 3으로 스웨덴에 대패를 했지만 결국 조 2위로 16강이 확정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약간 멕시코가 어부지리로 올라간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멕시코 현지는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 감사의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멕시코시티 한국대사관에는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멕시코 팬들이 방문을 해서 한때 우리
나라 대사관 업무가 마비가 되기도 했고요. 앵커 대사관 까지 가서 코리아 고맙습니다. 기자 그랬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둔 한국 기업 같은 경우도 현지인 직원들과 우리나라 주재원들이 같이 경기를 관람을 하다가 스웨덴이 이기면서 분위기가 앉았는데 다행히 한국이 독일을 잡으면서 한국 주재원들이 마치 멕시코의 국민 영웅이 된 듯한 그런 분위기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지금 멕시코에서 우리 코리아 국기 들고 다니는 분들은 환영받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우리의 앞길은 사실은 멕시코가 맞았어요. 앵커 4 실은 그래요. 따지고 보면 인터뷰 어제 제가 YTN에 와서 인터뷰할 때 멕시코가 스웨덴을 잡아주는 과정에 선은 거의 확실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독일을 2대 0까지 이길 수 있겠느냐? 1대 0은 몰라도 이런 전망도 내놨었는데 우리는 해냈고요. 저쪽에서 전 상황이 벌어질 줄은 누구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멕시코의 경기력을 보면 항상 16강은 올라가요. 월드컵 나오면 항상 올라갑니다. 조별을 통과하는 건 맞는데 이후로 못 넘어가는 이유가 경기 기복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올라가면 그래요. 그런데 조금 빨리 걸린 것 같아요. 그게 스웨덴전에 멕시코가 컨디션이 다운됐는데 이유는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멕시코가 독일 전 때 워낙 잘했거든요. 우리한테도 나름 멕시코는 여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던 거죠. 거기에 스웨덴전에 걸려서 침몰했다. 다행히도 우리가 이겨졌기 때문에 16강 계속 올라가긴 합니다마는 멕시코 상태가 섭 16강 올라가서 좋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멕시코가 원래 지금 그 전까지 만 해도 2승이었잖아요. 2승이었으니까 조금 여유를 낸 것 아니냐. 끝까지 3승을 하려고 했었으면 나았을 텐데 우리한테는 그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터뷰 멕시코가 어제 선발 라인업은 내놓을 수 있는 수를 다 내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선수를 다 내놨기 때문에 이건 경기 시작 전에 멕시코도 자칫 잘못 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런데 2골 먹고 자책골까지 먹고 엉망이 된 그런 멕시코의 경기 내용 결과였습니다. 앵커 멕시코 사람들이 축구에 정말 열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을 정말 고맙게 메뉴도 한국에 고맙다 이런 메뉴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우리한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맙긴 합니다마는 참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 역사의 또 하나의 기록을 쓸 뻔했던 것은 1승 2패로 월드컵 16강 선 토너먼트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3무를
해서 올라간 적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산술. 계산이 3부를 하면 상대팀들의 승점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1승 2패가 되면 2패라는 것이 상대에게 승점을 주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갈 수 없는 확률인데 우리가 올라갈 수 있었어요. 너무나 아쉽게 됐습니다. 엔터. 일무만 했어도요. 이제 와서 생각합니다마는 이재우 리는 좀 아쉽습니다마는 독일은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외부 독일 대표팀 감독 어제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들어보시죠. 요하임 레브 독일 국가대 표팀 감독 평소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쉽게 길을 풀어나가는 법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골 결정력도 부족했고요.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만한 경기 여기였습니다. 앵커 16강 가려고 하다 못 간 팀과 우승하려고 하다가 16강도 못 간 팀은 충격이 더 클 것 같기도 하고요. 독일의 탈락은 충격적이지만 멕시코전 의 경기를 보면 예고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우승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게 아닌가. 지금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나 외신 해외 전문가들도 독일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한 게 맞습니다. 또 그런 팀 전력을 그동안 보여왔고요. 지역 예선도 그렇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멕시코전에서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최전방어 컵에 대한 문제를 쭉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워낙 주변 선수들이 잘하니까 그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고메즈나 베르너 선수의 원톱 문제는 역시 독일 이 갖고 있던 문제점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났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앵커 서봉국 기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우승국 징크. 즉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면 다음 경기가 어렵다고요. 기자 멀리 한 20년 전을 보면 98년에 프랑스가 우승을 했는데 2002년 한일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우승했던 이탈리아는 2010년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고요. 2010년 우승했던 스페인은 2014년 조별리그 탈락했고 그리고 지난 대회 우승했던 독일이 이번 2018년 조별리그 탈락했죠. 국 3회 연속 지난 대회 우승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되는 그런 징크스가 재현이 됐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이유로 모든 팀에 집중 분석 대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약점이 노출되는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 우승했던 프랑스 또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전에서 세네갈에 지면서 결국은 힘을 잃었고요. 아까 김대길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이번 대회 독일도 결국 첫 경기 멕시코전에 덜미를 잡히면서 결국은 조별리그 탈락을 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
월드컵과 같은 단기대회 결국 첫 경기 1차전. 이 가장 중요한데 전 대회 우승팀들이 조별리그 1차전에 삐끗하면 곧바로 탈락하는 그런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니 앵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서봉국 기자께서 분석했습니다마는 공공의 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승팀들이 전에 우승했던 선수들을 더 기용하면서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런데 독일 거기에 약간 예외였어요. 앵커 그렇죠. 워낙 잘하니. 인터뷰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우승을 했던 스페인은 분명히 2014년도에 나왔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침몰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대 교체를 못했어요. 각종 메이저 대회 우승을 거머쥐면서 이번 대회까지도 거질 것이다. 그런데 세대 교체를 못했거든요. 그게 결국은 침몰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그 이후에 세대 교체를 단행하고 있는데 독일은 지난 대회 우승팀이면서도 세대 교체를 해왔어요. 완벽한 모습을 갖췄어요. 앵커 그렇죠. 베르너라든가 많이 있었죠. 인터뷰 그러니 다른 선수들, 노장 선수들을 빼고 새롭게 신규로 컴패드컵에서도 1.5군을 넣어서 우승하고 이건 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승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선수들이 자만했고 방심했고 그 결과 축구라는 것은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단체 종목이잖아요. 11명이 힘이 모아지면 얼마나 큰가를 독일이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R. 됐습니다. 사실 독일이 이번 경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많은 경기들에서 계속 우승을 해왔고 예선에서도 거의 쉽게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공은 역시 둥근 것이니 지금부터는 활약을 펼쳤던 우리 선수들 조금씩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눈에 띄는 수는 골을 넣었던 손흥민 선수가